자, 마지막 3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촬영 때문에 저는 웨비스 고시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기미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3월 24일에 있었던 경찰 1차 시험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문제를 먼저 풀고요. 네, 자꾸 신경이 너무 쓰입니다. 점을 찍어야 됩니다. 네. 경찰 공무원 1차 채용 시험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함께 풀고 해설 강의를 할 건데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 1, 2교시를 우리가 서울시 7급, 9급을 풀었기 때문에 Q&A, 질의응답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네, 오늘 저녁을 빨리 드시고 이거 6시에 거의 마칠 거니까 7시부터 8시까지 바로 위에 층이죠. 602호에서 제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할게요. 여기가 아무리 여의치 않으면 그 앞에서 아니면 스터디룸에서 아니면 제 연구실에서라도 질의응답을 받을 거니까 걱정 마시고 가져오세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뒤에 우리 촬영하시는 분께서 해설지를 드릴 거예요. 여기서 두시면 해설지를 가지고 와서 오늘 저녁에 이 약간 그 기운이 남아있을 때, 이 문제를 본 기운이 남아있을 때 후딱 복습을 해버리세요. 원래 그렇게 공부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시래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경찰 공무원 1차 시험에 대한 OT 총평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요. 지엽적으로 묻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지엽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경찰 시험의 특이한 점은 어떤 개념, 문법이나 규범의 개념에 대해서 어떤 깊이 있는 이해를 묻고 있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신기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단순 암기보다는 이해도가 좀 있는 문제다. 그리고 좀 생소한 문제의 유형이 등장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따 보시면 띄어쓰기 문제가 있는데요. 보통은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잘못된 것은, 이게 보통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뭘 물어봤냐면요. 띄어쓰기의 원칙에 맞는 것은, 이런 걸 물어봐요. 무슨 얘기냐? 띄어쓰기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다 옳은 문장일 수 있어요. 그런데 띄어쓰기의 원칙 규정과 허용 규정을 네가 아느냐, 이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유심히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학 문제가 많았는데 지식형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서울시 문제랑 굉장히 유사하다. 국가직, 지방직하고는 조금 유형 차이가 있다. 경찰은 서울시랑 조금 유사하다, 가깝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문학 작품 중에 뭐 봉산탈춤이나 이런 거 전형적으로 기출에 주로 출제되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경찰 시험은 확실히 그게 있어요. 신기하게 항상 옛날 문제 지문을 똑같이 내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7년도에 나왔던 재심은 똑같고요. 심지어 답도 매우 비슷해요. 단어만 바꿔놓고. 그래서 경찰 공부하시는 분은 특히 더 기출 문제 확실하게 보셔야 되겠고, 기출 변형 문제, 진짜 이거는 가장 득템할 수 있는, 점수 올릴 수 있는 비결은 일반 모의고사보다는 기출 문제라고 확신합니다. 경찰 문제는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이거는요. 8번 문제, 이거 정답 채점할 때 말씀드릴까 했었는데 헷갈리실까봐 또 막 손들고 선생님 이럴까봐 말씀드려요. 8번 문제는 복수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8번 문제는 복수 정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세요. 8번은 복수 정답 문제입니다. 원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5분을 드릴 테니까요. 경찰 1차 문제 푸시고 OMR 마킹까지 집에서 인강 듣는 학생들도 반드시 시간을 재서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그러면 시작하세요. 자, 이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교시에요,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가까우니까 좋잖아요. 경찰 기출 문제고요.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국어의 비분절 의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부터 좀 생소한 개념이 등장을 하죠. 평소에 꼼꼼하게 안 봤으면 비분절 의문이 뭐지?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 문제는 조금 꼼꼼하게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의문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겠죠. 의문이 뭐냐? 말의 뜻을요,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단이에요. 소리의 최소단. 구별과 소리의 방점을 찍어줘야겠죠. 아까 우리 형태소 했죠? 형태소. 빨간색은 잘 안 보일 테니까. 아까 형태소는 뭐였냐면,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였단 말이에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즉 형태소는 뜻이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고요. 의문은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단위예요. 달라요.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단위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우리 수업 중에 했던 거는 물, 불. 뜻은 완전히 다르죠? 차이점은 뭐예요? 미음과 비읍이다. 이런 게 의문이라는 거죠. 뜻을 구별해주는 거. 그 다음에 모음 같은 경우에는 님, 남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랑 아로 구별을 하면서 뜻은 완전히 다른다. 그쵸? 다르다 이거죠? 님은 뽀뽀해도 되지만 남은 뽀뽀하면 안 돼요. 재미없죠. 네, 공부나 할게요. 자,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디를 끊어낼 수 있는 분절할 수 있는 분절 의문이 있고요. 마디가 딱 끊어지지 않는 비분절 의문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절은 의문을 딱딱 끊어내서 딱딱 골라낼 수 있는 애들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자음과 모음을 분절 의문이라고 하고요. 보통 분절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럼 비분절 의문은 뭐냐? 비분절 의문은 뭐라 그랬어요? 1번부터 보시면 되겠죠? 국어의 비분절 의문에는 장단, 소리의 길이 아니면 억양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이런 식으로 억양, 장단과 억양을 비분절 의문, 뜻은 구별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분절되지 않는 의문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영어에는 강세라가 있죠. 강세 같은 게. 그 다음에 2번이 적절하지 않은데요. 국어에서 장단, 길이, 소리의 길이의 문제는 모음과 자음 모두에 해당된다? 아니에요. 모음에만 소리의 길이가 있고요. 자음에는 소리의 길이가 없습니다. 보시면 눈으로, 이 눈으로 눈을 보내 이렇게 구별을 하잖아요. 눈으로 눈을 보내. 그쵸? 말이 홀스, 말이 말을 하네. 우리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눈으로 눈을 보내, 말이 말을 하네. 이렇게 했을 때 이 자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모음이 길어지냐 짧아지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건 지식적인 문제였는데 장단의 문제는 자음은 해당이 없고 모음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3번. 국어의 비분절 의문에는 자음 모음처럼 얘는 분절이니까 정확한 소리 마디의 경계를 그을 수 없지만 말소리 요소로서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합니다. 장단으로 의미가 변별이 되고요. 억양으로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다음 4번. 국어에서 장음은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째 음절에서 나타나요. 장음은 단어의 첫째 음절에서만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특이하게 둘째 음절에 오면은 장음이었던 애도 단음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눈을 보내서 눈은 장음이었어요. 그래서 눈 보라 이렇게 장음으로 발음을 합니다. 눈 보라는 눈 보라예요. 첫 음절이니까. 그런데 얘가 같은 장음이었는데 같은 뜻을 가졌지만 음절이 첫 음절이 아니다. 뒤로 간다. 그러면 단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방 눈, 천 눈. 딱 짧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만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요거는 우리 너무 많이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굉장히 신문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고 우리가 수업 중에서 많이 다뤘던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4번. 이거 문제 봤으면 우와 반갑다 쉬운 거 나왔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는 거죠. 4번. 리을에서 당신은 상대방, 듣는 상대방을 높이는 2인칭이에요? 아니죠.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께서 당신의 장소를 소중히 다루셨다. 이 선지 자체, 예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쵸? 할아버지 앞에 나와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인 자기의 높임 표현은 당신이다라는 거죠. 이 문장을 가지고 새로운 해석을 해보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그 경찰 문제는 기존의 지식, 기존의 기출 문제를 응용해서 내는 게 맞기 때문에 새롭게 해석이 들어가면 안 돼요. 굳이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인칭이 아니라 자기, 앞에 나온 대상을 가리키는 자비기를 높여 부르는 3인칭 대명사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당신은 누구시오? 묻는 거죠. 2인칭 대명사 맞게 돼 있고 당신 요즘 직장에서 피곤하시죠? 라고 하는 거는 부부 사이에서 상대편을 높이는 당신의 용법에 해당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당신? 누구한테 당신이야? 라는 것은 싸울 때 상대편을 낮잡아 이르는 2인칭 대명사에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당신의 용법은 다시 한번 제가 해설지에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국어의 단어 형성법. 서울시 9급에서도 나왔고 7급에서도 나왔고 단어 형성법에 대한 문제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걸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새로운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경찰 문제가 신선한 문제들이 많아요.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요건 우리 쉽게 풀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걸 뭐 좀 헷갈렸다 하더라도 덮밥, 덮은 밥의 은이라는 어미가 생략된 비동사적 합성어, 부술비, 부사와 명사가 결합된 비동사적 합성어, 높푸르다는 높고 푸르다라는 어미, 연결 어미가 생략돼서 붙어있는 비동사적 합성어 끝. 그래서 이거 굉장히 쉽게 답이 나오는 거고요. 1번 이런 게 조금 헷갈리죠. 모르는 개념이면. 우리나라, 우리글, 우리말은요. 우리 동네, 우리 학교, 우리 집처럼 구로 보아야 된다? 아니에요. 구의 개념은 뭐냐면요.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문장 안에서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성분으로 쓰이는 거예요.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문장의 일부를 이루는 거를 구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얘와 똑같이 볼 수는 없죠. 우리나라는 합성어, 우리글도 합성어, 우리말도 합성어죠. 합성어는 한 단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접사 나오면 뭐라고요? 무조건? 접사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파생어. 접사어근 붙어있는데 합성어를 한다라고 나오면 안 되겠죠. 접사어근은 파생어, 어근이 합성어. 이렇게 가야 되고요. 3번, 요거 특이하게 나왔던 문제였죠. 앞뒤 손수건 춘추와 같이 어근이 대등하게 이루어진 것을 대등합성어라고 한다. 대등합성어는 앞뒤밖에 없었어요. 보통 합성어 아까 통사, 비통사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의미상 분류가 나왔어요. 한번 봐야 되겠죠. 합성어에는요. 뭘로 분류를 할 수 있느냐? 의미상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형식상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형식상 분류, 통사, 비통사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여기서는 의미상 분류가 나왔죠. 의미상 분류 세 가지가 있어요. 대등하게 두 어근이 결합됐다. 대등합성어.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어근이 뒤에 있는 애에 종속됐다. 앞에 있는 어근이 뒤에 있는 애를 수식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종속합성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어근이 합쳐졌는데 핵융합이 일어나서 제3의 의미를 갖게 된 융합합성어.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는 뭐 대등합성어, 앞뒤 똑같죠? 의미가 뭐 두 개 다 결합돼서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 다음 종속은 책가방 이런 거, 돌다리 이런 거. 책을 넣는 가방, 의미상 종속되어 있다. 종속합성어고요. 융합합성어 이런 거, 쥐꼬리. 쥐꼬리가 난 월급을 가져오고 무슨 생색이야! 라고 했을 때 쥐꼬리를 진짜 이렇게 들고 오시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정말 적은 양을 얘기하는 제3의 뜻을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통사, 비통사 우리 알죠 이제? 이거는 문장 배열법과 일치하고 우리말의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지 않는 거 1. 어미가 없는 거 이제 너무 쉬워. 두 번째 부사 명사 결합된 거. 세 번째 어순 이상한 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앞뒤는 뭐냐? 앞과 뒤가 똑같은 의미가 대등하게 연결된 대등합성어가 맞아요. 그렇지만 손수건은 뭐냐면요. 손을 닦는 수건. 그래서 앞의 의미가 뒤의 의미에 종속되죠. 그래서 손수건은 손가락, 돌다리, 책가방 비슷하게 종속합성어예요. 그 다음 춘추. 봄춘과 가을추가 결합을 했지만 봄, 가을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어른의 나이를 높여 부르는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런 의미로 제3의 의미가 된 융합합성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정말 참신한 문제였어요. 참신한 문제. 경찰 문제가 좀 지엽적이긴 한데 저는 약간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주 센스 있는 문제예요. 예를 들면 밑줄 친 성분이 뭐냐면 참, 과연, 엄마와 그러나는 다 부사어예요. 다 부사어인데 부사어 내에 분류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지엽적이지만 굉장히 센스 있다는 걸 뭘 발견했냐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물고 들어가요. 기역, 니은이 이렇냐? 니은, 디귿이 이렇냐? 디귿, 리을이 그렇냐? 리을, 기역이 이렇냐? 그래서 앞에 거를 물고 넘어가서 앞에 걸 모르면 풀 수 없게 이렇게 퍼즐처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저 굉장히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은 다 부사어예요. 문장 성분으로서 부사어입니다. 근데 부사어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이 분류를 오늘 많이 하죠?
경찰직은 그렇습니다. 부사어는 뭐가 있냐면 문장의 성분을 수식하는 성분 부사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어가 있고요. 세 번째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단어 구구로 이어주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 부사어가 있어요. 세 개를 다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성분을 수식하냐? 어차피 부사어는 문장 성분 중에 부속 성분에 들어가서 주성분을 수식하는 아이죠. 그러면서 성분 부사어냐? 문장을 수식하냐? 접속하고 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1번부터 보면요. 기억과 니은은 다른 성분을 수식하는 성분 부사어냐? 라고 했는데요. 기억은 참 아름답다. 그러면서 서술어로 수식을 하죠. 그렇지만 니은은요. 과연 영선이, 과연 똑똑이 아니고요. 과연 영선이는 똑똑하구나. 과연 자체가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는 문장 부사어예요. 좀 어렵죠? 우리 머리를 짓뜯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니은은 문장 부사어. 뭘 물고 넘어갔어요. 아, 니은은 문장 부사어. 그럼 니은과 디귿은 문장 부사어냐? 디귿을 봐야 되겠죠. 엄마와 닮았다? 엄마와 닮았다. 문장을 수식할 수는 없죠. 맨 뒤에서 문장을 수식할 수는 없으니까 문장 부사어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닮았다를 수식하고 있는 성분 부사어입니다. 기억은 성분, 니은은 문장, 니은이 문장, 디귿은 성분 이렇게 가는 거죠. 다시 디귿과 리을, 디귿은 성분으로 나왔으니까 리을은 앞뒤를 연결해주는 접속 부사어이다? 아니시겠죠? 디귿이 이미 성분 부사어로 나왔기 때문에 리을만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 부사어가 되는 거죠. 네, 접속 부사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그러나, 하지만, 그리고 이런 것들 있죠? 우리 접속어. 이건 다 접속 부사어예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릴 거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결국에는 이거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 없었어요. 그냥 1, 2, 3, 4 기억니, 디귿, 리을이 부사어다. 이것만 찍고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성분부사, 문장부사어는 다 부사어로 모든 학계에서 동의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수업 중에 이걸 다르게 배웠을 거예요. 접속부사어는요, 여전히 논란이 있어요.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요, 이 접속부사어를 독립어로 봅니다. 독립어로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부 이론에 있어서는 부사는 부사어다 라고 해서 부사어로 보기도 해요. 이게 아직도 대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직은 조금 이론적인 문제가 나온다 싶어요. 그래서 그러나는 접속 부사인데 얘는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문장 다른 성분과 관련이 없는 독립어로 보는데 부사어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4번. 그 다음에 5번. 다음 미조친 어휘의 쓰임이 가장 적절한 것은 있죠. 이거 우리 수업 중에 너무 본 단어 아니에요? 네, 호응도가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저도 힘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뭐 개발, 결제 우리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경찰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기출을 활용한 문제가 훨씬 많다. 적절한 것은 3번. 이 단어, 이 한자 자체가요. 음이 2개예요. 그래서 갱신으로 쓸 수도 있고요. 경신으로 쓸 수도 있는데 읽을 수 있는데 뜻이 다릅니다. 갱신은요. 법률 관계를 끝난 거를 다시 존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갱신하다 이런 말 있죠. 그래서 다시 계약을 연장하다 이런 걸 갱신이라고 하거든요. 경신은 뭐냐면 기록을 깨다. 어떤 기록을 깨뜨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달라요. 근데 최대 전력 수요, 최대치를 다시 기록을 깨뜨렸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경신이 맞게 되겠어요. 그다음 1번. 게재는요. 중간에 중개할 때 게자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뭐가 끼어듦이라는 의미예요. 뭐뭐가 게재할 틈이 없다. 이렇게 써야 돼요. 학회지, 잡지에 오른다 이런 얘기는요. 들깨를 써서 게재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높이 들깨, 게재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경치가 좋은 관광지로 개발. 너무 이제 지겨워. 개발이 있고요. 개발이 있죠. 개발. 됐어요? 네. 그 중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냥 쉽게 개발하는 글자보다는 개발이라는 글자가 더 친숙하고 쉽다. 그래서 얘가 활용도가 높다. 그냥 이렇게 가요. 네. 여러 가지로 개발은 많이 활용한다. 네, 말도 안 되는 설명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유형, 형태 있는 것도 개발을 쓸 수 있고 무형도 쓸 수 있어요. 왜? 너무 쉬운 글자니까 이것저것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유형, 형태가 있는 거는요. 자원도 개발할 수 있고요. 국토도 개발할 수 있고요.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고요. 저 관광지로 개발, 경치기 좋은 것, 국토에 들어가겠죠? 이런 거, 형태 있는 애들 다 개발할 수 있어요. 쉽게 개발. 네. 그리고 무형적인 것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슬기, 재능, 사상 이런 거 다 무형적인 거죠. 형태 없는 애들이죠. 얘도 쳐주십시오. 네. 개발할 수 있어요. 둘 다 됩니다. 그래서 개발은 유형도 되고 무형도 돼요. 그런데 이 개발, 글자 이상한 놈, 이거는 어려운 애니까 무형적인 것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까요? 아이 개발은 둘 다 쓸 수 있지만 여의 개발은 무형적인 거, 슬기, 재능 이쪽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결제. 이거는 뭐 수업 중에 우리 했죠?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걸로 했잖아요. 결제. 어이. 그래서 이거는 개발. 아이 개발. 이거는 어이. 그 다음에 이거는 결제. 어이를 써야 되는데 결제와 결제를 구별을 해야겠죠? 네, 어의 결제는 대금을 주고받아서 이러한 어떤 매매를 끝맺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결제 I는 어떤 인가 받다, 제가 받다 이런 얘기예요. 허가 받다 이런 얘기인데 다 필요 없죠. 그냥 암기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돈이 주고받다, 돈을 주고받으니까 뭐라고요? 그 돈 뭐라고? 제가 안 썼어요. 이렇게 하라고요. 그 돈 제가 안 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의 결제는 돈 관련된 매매를 끝내는 일이구나. 제가 안 썼어요. 그 다음에 이 쟤는 뭐예요? 여러분이 공무원이 돼서 그쵸? 보고서를 자꾸 올리는데 이놈의 XX 상사가 자꾸 빠꾸를 놔요. 빠꾸도 사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퇴짜로 순화를 하긴 해야 되지만 빠꾸라는 단어도 있어요, 사전에. 일본어에서 왔다고 봅니다. 자꾸 빠꾸를 놓는 거예요. 이놈의 상사 XX 뭐 없다고요? 그렇지. 재수없어. 이렇게 나는 거죠. C가 들어갔어. 재수없어. 그래서 결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그 돈 안 썼어요는 어이. 재수없는 애는 자꾸 나한테 제가 해주고 인간 해주는 애 아이 이렇게 가요. 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 중의적인 문장 또 나왔죠? 9급, 서울시 9급에도 중의적인 문장이 나왔었고 경찰직에서도 나왔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는 이런 예시 자체가 너무 똑같지 않아요? 네, 맨날 나오는 거예요. 좀 특이한 거는 4번. 그렇지만 4번은 리을을 몰라도 풀 수 있다. 리을이요. 결론은 정답은 4번이었어요. 4번. 1번부터 보시면 용감한 그의 아버지, 용감한이 그를 수식하는지 아버지를 수식하는지 불분명한 거 맞고요. 어머니의 초상, 화, 어머니가 그렸는지 어머니를 그렸는지 어머니가 소유하셨는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실제로 수업 들을 때는 재미없어 이랬지만 다 시험제 나오잖아요. 엄청 중요한 5점이란 말이에요. 5점짜리. 그죠? 그 다음 3번. 선생님이 보고 싶은 학생이 교재 그대로 있잖아요. 이거 그죠? 선생님이 학생들을 보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은 건지 선생님을 보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은 건지. 그래서 주어가 불분명하다. 4번. 이 리을이 좀 특이했죠? 철이와 영선이는 결혼했다라고 했을 때요. 의미가 명확하다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왜냐면 철이와 영선이가 결혼했다 이러면요. 철이와 영선이가 같이 둘이 부부로서 결혼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철이도 기혼자다, 결혼한 사람이다. 영선이도 기혼자다, 결혼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돼요. 네. 우리 모임 중에 철이랑 영선이 누구는 결혼했고 누구는 아직 결혼 안 했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4번. 명확하지 않죠? 그 다음에 7번 띄어쓰기 이거 이 문제 맞췄어요, 여러분? 이거 봐야 되겠네 이제. 대망의 7번을 한번 보고 싶어요. 미리 언급을 했으니까 좀 낫지 않을까 싶었죠. 맞아요. 미리 언급을 해서 많이 나왔네요. 8번이 복수정답이라고 했는데 복수정답으로 다 체크를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씩만 체크하셨나 봐요? 중복포기로 넘어가 버렸네. 답으로 취급 안 되고. 그럼 중복포기까지 하면은 81% 많이 맞췄어요. 볼게요. 4번 뭐였지? 4번 문장 성분에 관한 거 어려웠죠. 4번 문제 많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도 조금 틀렸고요. 지금 볼 거. 그 다음에 내려가서 12번도 63%고요.
그 다음에 14번 50%. 14번? 약간 문학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너무 지식형 문제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거는 힘들지 않았을까? 문학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경찰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4번, 7번, 12번, 14번이 여러분이 폭망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은 생각보다 많이 잘 풀었어요. 7번은 생각보다 많이 풀었어. 아닌가? 아니다. 7번이죠. 많이 풀었죠? 63%. 네, 63%. 다음 띄어쓰기 규정의 원칙에 맞게 쓴 거라고 했어요. 원칙. 허용 규정 말고 너 원칙 알고 있냐? 확실히 알고 있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2018년 3월 24일. 그러네. 시험 날짜네요. 제2차 공무원 시험. 그대로 썼네요. 네. 이게 원칙이 뭐냐면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는 어떻게 해요? 띄어 쓴다. 그렇죠.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는 띄어 쓰는 게 원칙. 이걸 적용했다 이거죠. 그래서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는 다 띄었었죠? 다 띄었었어요. 그래서 원칙 제대로 적용했다. 일단 이게 되고요. 그러면 허용 규정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요. 원래는 띄어 쓰는 게 원칙. 허용은 언제? 순서나 차례. 제1회, 제2회 이런 거 할 때 순서 차례 나타낼 때는 붙여 쓰는 거를 허용하는 거였죠. 네, 두 번째, 아라비아 숫자랑 결합하는 경우에는 붙여 쓰을 허용 1, 2, 3 이런 거. 한글 1, 2, 3은 아니에요. 이거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한글이에요. 이거는 붙여 쓰는 걸 허용하지 않고요. 항상 띄었어야 되는 애들입니다. 그 다음 3번 연, 월, 일 저것처럼 시각을 가리킬 때 딱 몇 월 며칠, 몇 시 시각을 가리킬 때는 붙여 쓰는 걸 허용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요것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맞게 되겠죠. 이걸 붙였으면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허용 규정에 따른 거기 때문에 원칙에 맞게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1차, 요거는 뭐 잘 써졌는데 원칙이라고 보기도 애매해요. 허용 규정이 없기 때문에. 쟤는 뭐죠? 접두사. 그죠? 접사는 항상 붙여 써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원칙이고 허용이고 없지만 그냥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접사 암기할 거 뭐? 같이 해줘요. 짜리, 어치, 왜 안 해줘? 어치, 그 다음에 뭐예요? 어치 다음에 안 나와? 꼴, 당, 백, 식, 제. 그렇죠. 네. 이렇게 접사는 다 붙여 써야 된다. 제만 접두사, 나머지는 전미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27대 이렇게 띄어쓰게 되는 앞에는 무조건 붙여야 되는 거죠. 접두사. 그 다음에 10여 명 이렇게 붙여 쓰는 애예요. 접두사, 전미사는 앞말에 붙였습니다. 접두사는 뒷말, 전미사는 앞말. 접사는 붙였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뭐라고요? 10원짜리, 10원 어치, 10원 꼴, 10원당. 여기는 주인댁, 관리소장댁, 주인이 말하기를, 관리소장이 말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씩, 10원씩. 그 다음에 째는 뿌리째, 통째, 밭째. 이렇게 해서 얘는 접미사로 붙여 쓰는 애예요. 암기하는 거죠. 어떻게 한다? 제여짜리 어치 꼴당 백식제죠. 또 할 거예요. 제 옆자리 어치 여친 꼴당을 백식제 한대요. 됐어요. 항상 그걸로 해요. 제 옆자리 여친은 꼴당을 백식제 한대요. 제 옆자리 같이 해봐요. 제 옆자리 어치 꼴당 백식제. 암기 됐어요. 1번 꺼져간다. 이거 원래 맞거든요. 맞잖아요. 저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친한 문제죠. 본용어가 보조용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거기에 적용되지 않죠. 아나어로 연결된 거죠. 어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붙였음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에 맞지 않은 거라서 틀렸다고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단어별로 띄어쓰는 게 원칙이에요. 단위별로 띄었음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이렇게. 그리고 호칭어 관직명은 띄어쓰는 게 원칙. 그죠? 붙여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어별로 띄어쓰는 게 원칙인데 단위별로 붙였으면 더 허용하는데 허용에는 맞지만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4번.
요건 그냥 틀린 거예요. 네, 제발 여기에서만이라도 다 조사라 붙였을 수 있고요. 에서처럼 조사 붙였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못되게 굴었다. 못되다, 되지 못한 게 아니고요. 참 고약하다, 성질이 고약하다는 의미의 한 단어, 못되다기 때문에 붙였으면 됩니다. 4번은 틀린 거였고요. 1, 2번은 허용 규정이라서 오답이 되겠고 3번만 원칙에 들어맞는 규정이었어요. 신기한 문제죠. 저만 좋아하죠. 표준어끼리 올바르게 연결된 거 몇 번? 1번, 4번. 그죠? 1번, 4번 이렇게 됩니다. 우리 아침에 어젠가 아침에도 또 수수 했던 것 같은데 숫 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야겠죠 뭐. 이렇게 나오니까 자 수컷을 나타내는 말 네. 수수로 쓸 때랑 수로 쓸 때랑 있다. 이제 지겨워.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수하고 수 둘 다 표기할 수 있어요. 수컷을 가리키는 말은. 근데 수수로 쓰는 건 3개밖에 없다. 동물 3마리. 숫, 양, 숫, 염소. 요건 좀 자신 있나 보네. 숫, 염소, 숫쥐. 말이 나오네. 이제 양념지, 양념에서 쥐 먹자, 양념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숫양, 숫염소, 숫쥐만 스스로 쓰고 나머지는 다 수로 써야 된다. 몽땅 수다. 그렇지만 원래는 수고항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쓰면 되는데 수 다음에 모으는 거 유일하게 거센 소리로 표기하는 거 몇 개? 몇 개? 9개. 암으로 써도 마찬가지예요. 암컷 할 때 암으로 써도 마찬가지로 9개입니다. 써야겠죠? 수컷을 기준으로 해서 개, 디귿자 동물, 집 이렇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암기를 했으니까 수컷을 기준으로 개는 뭐가 있다? 수개, 그 다음에 수강아지 이렇게 있다. 디귿자 동물은 수퇴지 있다. 수탕락이 있다. 이따 당락이 나오죠. 흰당락이. 그거는 흰당락이는 아니에요. 수탕락이만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수탉. 그 다음에 수탉 새끼는 뭐라고요? 수평아리. 이렇게 돼. 집. 수키화. 기화가 있어야 되고요. 암키화도 있어요. 수톨적이. 돌적이도 수톨적이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9개. 얘만 거센 소리로 쓸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 4번 깡충깡총이 맞아요. 깡총깡총이 틀려요. 우리 했죠? 아침에 또. 깡충깡총입니다. 모음조화의 예외예요. 오뚝이, 아지랑이, 랭이로 안 쓰도록 조심하시고요. 여기서 틀린 거는 돌, 리을, 시읒 받침 이제 안 쓰고 돌로 통일. 살괭이가 아니고 이렇게죠? 살괭이 또는 한 글자로 삭. 그렇죠. 그 다음에 사글세는 맞고요. 끄나 불 아니고 끄나 풀 이렇게 써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 9번. 어이구 6시인데 큰일 났네. 여러분 바쁘신 분은 먼저 가셔도 돼요. 다음 문장부의 쓰임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단식 투혼 하고 있는 거죠. 문장부의 쓰임으로 가장 다이어트 하세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묻고 있죠. 요거는 되게 쉬웠어요. 항상 나오는 괄호 문제가 나왔어요. 정답은 2번. 그죠? 우리말에 대응하는 한자어는 대괄호로 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대괄호의 안과 밖은 음이 다르다까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이는 연세와 대응하고요. 대괄호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1번. 1번은 제가요. 문장부호 쓰임 우리 강의할 때 분명히 이거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기억이 안 나죠. 저만 한 기억만 있는 거예요. 돈은 빌려준 사람만 기억해요. 빌린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맨날. 아시죠? 무슨 말인지. 300원 분명히 꽂았는데 제가 안 갚아. 근데 얘는 이미 잊어버려. 그런 거죠 뭐. 자, 줄임표예요. 줄임표는 말 줄이거나 머뭇거리거나 할 말 없을 때 쓰는 거죠. 그런데 뭐가 출제 포인트였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특이한 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점이 6개 썼는데 3개 쓸 수도 있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원래는 가운데 점을 땡땡땡땡 찍으려면 너무 힘들었는데 쉽게 키보드에서 바로 찍을 수 있게 마침표로 밑에다 찍어도 된다. 즉 6개도 되고 3개도 되고 가운데 점으로도 되고 아래 바닥에다 마침표로 찍어도 되고 4경우가 다 돼요. 되는 거죠? 두 번째, 줄표. 줄표는요. 부제, 이게 제목이고 환경보호가 제목이고 부제, 숫가꾸기는 부제목이거든요. 부제목에 앞뒤에 쓴다, 뒤에 거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가요. 그 다음 4번 책 이름이죠. 시집. 책 이름은 뭐예요? 겹화살괄호. 이거 화살처럼 생겼다고. 겹화살괄호도 되고요. 겹낫표도 되고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도 됩니다.
이렇게 돼요. 책 이름은 이렇게 돼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시 하나하나 작품은 홑 화살가로 홑 나표 작은 따옴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책은 2개, 작품은 쬐끄맣게. 아시겠죠? 모르는 눈빛 보내지 말고요. 로마자 표기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거 몇 번? 쉽죠? 1번. 압구정 된소리 대기는 표기에 반영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말씀드렸어요. 안 합니다. 속리사는 자연 지물명에는 붙임표 안 쓰니까 붙임표 없이 쓰고요. 한복남의 의문 변화를 반영해서 저렇게 쓰면 한복남씨 하고요. 진짜 한복남씨 하고요. 너무 슬프죠? 왜? 이름이 자기 이름이 없어. 둘이 똑같은 이름으로 불려버린단 말이죠. 의문 변화를 넣어버리면 복남씨라는 분이 있고 복남씨라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의문 변화 반영하면 안 된다. 어떻게 쓴다? 성과 이름은 띄었어야 되고요. 이름 안에 이름은 붙임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리고 의문 변화는 반영하지 않고 그죠? 성은 띄어쓰고 그 다음 4번 기역, 디귿, 비읍, 지읒도 아니에요. 기역, 디귿, 비읍이죠. 네, 체언의 원래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말의 표준 발음법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의문 변화를 반영을 해주는데 된소리 대기 반영 안 하고 체언에서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히읗은 밝혀 적어서 자음 축약 반영 안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수업이 중복되다 보니까 두 번 설명 못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거센서로 적는 게 틀렸죠. 그 다음 이제 문학작품들이 막 시작돼요. 좀 피곤하죠. 문학작품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작품 봉산탈춤은 진짜 무지하게 많이 나오니까 요거는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1번을 보시면 다 맞았어요. 거의 다 맞았어요. 2명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맞았어요. 똑같아요. 나왔어요. 똑같이. 심지어 선지도 똑같이 나왔어요. 네, 선지. 요거 4번 선지 똑같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기출에? 일시적 화해를 보여준다. 춤은 일시적 화해를 보여준다. 우리 수업 중에도 풀었고 그대로 있습니다. 춤을 춘다고 해서 모든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 이제 얘도 마트 갔어. 이제 힘들어. 반항하기 싫어. 네, 4번입니다. 현대 과장, 몇 과장 이렇게 돼 있죠. 과장은요. 현대 연극의 막과 유사하지만 독립적이에요. 봉산탈춤은요. 총 몇 과장으로 돼 있죠? 몇 과장이지? 7과장? 제가 확인할게요. 12과장하고 7과장하고 제가 지금 헷갈리거든요. 아시는 분은 말씀해 주셔도 돼요. 몇 과장이지? 7과장. 그렇죠. 7과장. 네, 총 7개의 과장이고요. 뭐 중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차첩관계도 나오고 양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각각 이야기들이 독립적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아셔야 돼요. 니은 양반의 행동을 희화화하고 있죠. 양반을 보시면 양반이 어색하게 춤을 추면서 등장한다 라고 나오죠. 희화화하다, 우스꽝스럽게 묘사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양반을 계잘량 계자리 소반 반 이러면서 말 가지고 장난치는 거 있잖아요. 언어 유희를 하고 있다. 언어 유희 진짜 옛날 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한데 너 나 사랑해? 아니 오랑해.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게 언어 유희예요. 요새 세상에 이 언어 유희. 죄송해요. 제가 젊은이 사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제 피땀 눈물을 어떻게 쓰는지 알았어요. 모르는 사람 있을까 분명히. 피땀 눈물을 피, 땀, 눈물 이렇게 쓰는데요. 저만 모르는 거 아니죠? 네, 모르는 거 아니죠?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춤은 일시적 화해다. 그냥 암기하세요.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그 다음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은 아니겠죠? 봉산탈춤이잖아요. 봉산지역이라고 봉산지역. 황해도 봉산지역일 거다. 이거 틀린 거죠. 그 다음에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은 이러한 그 가면극, 탈춤 이런 거는요. 대본이 없어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 말대로 대사를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 관객과 소통하면서 대사가 바뀌기도 합니다. 말뚝이는 지배계층을 반영해요? 대변하지 않죠. 여기 나오는 여기 양반 삼형제가 무능한 지배계층을 반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헷갈린 게
뭐예요? 구성이죠. 양반의 위험, 양반이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말뚝이가 개잘량 양자에 맞죠? 개다리서 반짜래요 라고 하면서 양반을 조롱하니까 양반이 야 이놈 뭐야? 라고 하면서 호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말뚝이가 이 사람 뭐라 듣겠어? 좋은 얘기 해줘요. 그랬더니 양반이 이생원이라네 이러면서 안심하고 끝나요. 이 구조 맞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적절한 거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 PPT에서 조금 뭉개졌는데 시험지에는 그대로 나왔으리라 봅니다. 이거는요 고려 소교 중에 하나예요. 동동. 고려 소교, 고려 가요고요. 고려 가요의 특징은 후렴구, 염구 이런 게 있어요. 흑구성이란 얘기죠. 아으 동동다리, 아으 동동다리, 아으 동동다리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 주제가 막 송축도 나오고 연모도 나오고 이별도 나오고 고독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별의 노래고요. 총 13연으로 되어 있는 특징이 달거리, 월령체 구조입니다. 무슨 말이냐? 총 우리 12개월이죠? 12달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왜 13년이에요? 서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서사. 네, 서사가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12달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살짝 보면요. 덕이란 뒷잔에 봐주시고요. 네, 시험지로 해결하세요. 여러분. 익명 넣는 학생들 좀 죄송하네요. 복이라는 거는 앞잔으로 받으세요. 덕이여 복이여 모두 나자라 어소이다 라고 해요. 이것도 묻고 있는데 덕이랑 복을 모두 진상해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송축에 대한 얘기인데 덕이랑 복을 빌면서 임금님께 덕이랑 복을 다 진귀한 거를 올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상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뜬금없이 왜 들어있느냐. 나중에 이 고려 소교가 구전되다가 나중에 그 궁중음악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많았었죠. 이상하게 갑자기 이별 노래 하다가 태평성대 막 이런 이상한 노래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궁중음악으로 흡수돼서 임금님한테 임금님들 아부하는 멘트가 분명히 들어가 있다. 궁중음악으로 흡수된 증거다.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우 동동다리 이러면서 정월에 내린 물은 얼고 녹고 하는데 온누리 가운데 나는 왜 혼자 있는가? 고독에 대한 주제가 나오고요. 아우 동동다리 그다음 끝나고 2월 보름에 아우 높이 매다은 등불 닦구나. 누가? 만인을 비추실 모습. 즈지가 모습이에요. 즈시 모습이거든요. 모습이셨다. 내 님에 대해서 내 님의 아름다움을 송축하는 거죠. 그 다음 3월에 나면서 다 핀 만춘의 다릿꽃이라고 해서 이거는 진달래꽃이에요. 진달래꽃이요. 남이 부러울 모습을 다 지녀서 나섰다. 가지고 계시다. 아우 동동다리 또다시 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송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빨리 하려고 빨리빨리 진행하지만 그렇습니다. 밑줄진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죠. 1번 나자라 어소이다는 진상하러 오십시오. 임금님께 진상하러 오십시오예요. 덕이랑 복을. 그래서 1번이 틀렸죠. 니은은 시작하자의 외로운 처지 맞죠? 아까 누릿 가운데 몸이 홀로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독을 나타내고요. 디귿은 뭐를 나타내냐면 높이 켠 등불답다 이랬죠. 이때는 2월의 연등제다. 이건 지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리을은 임의 수려한 외모, 달윗꽃이 늦봄의 진달래꽃이라고 해서요. 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14번.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고요. 정답 이거 완전 지식형. 2번 악장가사 아니고요. 악학괴범입니다. 갑자기 여기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2번을 모르면 1, 3, 4번을 소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1번 임을 그리는 여인의 심장 맞고요. 월령체 달거리 맞고요. 왜? 2월, 3월 나오니까 일단 이건 맞다고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으 동동다리 후렴곡에 계속 나오잖아요. 음악적 흥치고치 요거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다음 4번 이려는 서사로서 송축으로서 다 진상하라 그랬죠. 궁중으로 유입되면서 덧붙여진 것으로 추측된다. 이게 헷갈릴 수는 있지만 이것까지 확실히 안다 생각했을 때 2번이 완전 지식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1, 3, 4번 맞게 되겠고 2번은 지금 암기하실 분은 하세요. 1, 3, 4번을 알아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15번. 15번. 요건 뭐냐면요. 백석 시인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재밌는 시예요. 그래서 주제는요.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의지와 현실을 초월한 사랑. 어떤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고요. 기억. 시적 화자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수단. 당연하겠죠. 임창전의 소주 한 잔 생각나는 밤이에요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소주는 당연히 외로움을 달래주는 수단입니다. 물론 여기서 봐야 돼요. 나는 혼자 외로이 앉아서 서슬이 앉아서 소주를 마시고 있다 이런 거 보셔야 되지만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정답이에요. 눈하고 나타샤를 뭔지는 몰라도 괴로움을 상징하고 있진 않아요. 나타샤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죠. 그리고 눈은요, 어떤 하얀 순백의 이미지, 순결성의 이미지를 가리켜요. 현실과 다 벗어나. 그래서 2번은 아니게 되겠고요. 3번, 산골. 산골은요, 나타샤랑 함께 살고 싶은 이상적 공간이 맞고요. 그 다음 리을, 세상 같은 건 더러워버린다 라고 했죠. 그래서 세속적 공간을 의미합니다. 벗어나고 싶어 해요. 요거는 다 맞았네요, 여러분. 축하드려요. 그 다음 16번.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묻고 있어요. 요거는요, 만세전이라는 소설이에요. 만세전이라는 소설이라서 나라는 주인공이 도쿄 유학생인데 일단 아내랑 떨어져 사는 것도 이상해요. 네, 아내가 유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다가 이게 시점이 언제냐면 3.1운동쯤이거든요. 일제 치하에서 암울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16번을 보시면 3.1운동 전에 암울한 시대 상황을 그렸다라고 해요. 1924년 작품이고요. 3.1운동 이전의 내용을 그렸죠. 그래서 일제 치하에서 사람들이 진짜 묘지에 살고 있는 것 같다. 무덤 속에 있는 구더기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도쿄에서 아내가 위독하다고 해서 왔다가 아내가 죽어서 장례 치르고 다시 도쿄로 가요. 그 현실을 개선하거나 뭘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와서 다 사는 게 왜 이 모양이냐? 다 되져버려라. 무덤 속에 살고 있구나. 묘지구나. 이 현실은 너무 안 좋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현실을 개선하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 정도 알고 넘어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1, 2, 4번이 지식청이지만 3번은 너무 쉽게 나오는 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풀 수 있어요. 작품 내부 서술자 맞아요. 나는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인공으로서 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없죠. 내가 내 얘기하는데 객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있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주관적인 전달이죠. 1인칭 작품 내부의 서술자가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거는 1인칭 관찰자 시점. 대표적인 케이스 뭐요? 사랑손님과 어머니. 오키라는 주인공이 1인칭으로서 내가 보니까 어머니랑 사랑손님이 이러면서 두 주인공의 이야기를 관찰자로서 이야기하는 게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요거 맞아요. 완전 지식형. 신생아에 발표될 당시 작품 제목은 묘지였어요. 묘지였다가 2회 만에 안 돼가지고 폐간된 다음에 다른 데 가가지고 다시 폐간된 다음에 다시 다른 잡지에서 연재됐습니다. 만세전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맞죠? 여러형 소설, 여행에 관련된 소설이에요. 갔다 왔다 해요. 그다음에 현실 개선 의지는 없어요. 다 되져버려라 이러고 끝내요. 망해버려라 이러고 도망가 자기는 도쿄로. 없습니다.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네. 넘어가요. 이 작품의 주제를 한자성어로 바꿀 때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죠. 알아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 몸에 있는데 알고서 안 고치면 큰일 난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해가 될 걸 머뭇거리고 개혁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 몇 번? 몇 번? 그죠. 여러분, 이건 쉬운 거였어요. 가리천정 여러 번 나왔던 거죠. 일이 지나간 뒤에 서둘러도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4번이 맞겠고요. 요거는 흥진비례에서 즐거운 일이 다가면 슬픈 일이 온다. 상관없는 얘기고요. 권토중내 또 나왔죠? 서울시문제랑 똑같아요. 한 번 실패했지만 다시 쳐들어왔다. 그 다음에 우공이사는 우공이 산을 옮긴다. 이래가지고 어떤 작은 일도 열심히 노력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18번. 미추진 한자를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모두 적절한 것은 있는 거죠. 패망하고 정사를 다루고 개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깨트릴 패, 망할 망, 정사정, 일사, 고칠게, 가죽혁이고요. 이런 바쁠 망을 쓴 패망이란 단어는 쓰지 않고요. 없어요. 그 다음에 정사, 이거는 사신의 우두머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개혁, 이런 단어 10개짜 쓰지 않아요. 그래서 패망, 정사, 개혁. 이거는 암기하시고 해설지에 뜻, 음훈 다 써놨어요. 그 다음 19, 20번을 하도록 할게요. 상당히 많죠? 문학작품이. 네, 이거는 그렇지만 전형적인 작품만 나왔어요. 봉산타 좀 나왔죠. 이거 뭐예요? 구운몽. 우리 수업 중에 다 했어요. 너무 쉬워요. 구운몽은 뭐냐면 석포 김만중이 지은 거죠. 지으신 거고 한문 소설이었어요. 그리고 주제 자체가 인생무상이에요. 인생무상. 성진이라는 도닦는 사람이 인간 세상을 막 부러워하는 거죠. 도닦다 보니까 여자들도 너무 이뻐 보이고 부귀영화도 누려보고 싶고 막 그러니까 이 제자가 스승님이 육관대사인데 성진이를 꿈에 빠뜨리죠. 전우치처럼. 전우치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더라고요. 전우치처럼 꿈에 빠뜨려가지고 현실의 그 인간사를 꿈속에서 다 누리고 아, 다 허망하구나 이렇게 깨닫고 다시 꿈을 깨는 구조. 환몽소설이라고 해요. 이야기 속에 이야기, 현실 안에 꿈 이야기가 있으니까 액자식 구성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제시문은 성진이 인간 세상 다 겪은 다음에 깨어나 보니까 팔랑자, 팔선녀랑 결혼해서 살아요. 엄청 행복한 남자예요. 팔랑자도 없고 뭐도 없고 자기는 염주를 손목에 끼고 머리털은 까칠까칠한 도인에 불과하더라. 이제 다 깬 거죠. 현실로 깨어나서 정신 차리는 장면입니다. 이 꿈을 꿔서 인간 부귀를 허사인 줄 알게 하셨구나. 이런 내용이에요. 19번. 이 작품의 주제 뭐라고요? 인생무상. 그쵸. 근데 뭐 꿈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깨면 당연히 인생 무상, 나 같아도 도닦아겠다 이러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작품의 주제랑 가장 유사한 건 몇 번? 요거 많이 맞았어요? 둘 다 많이 맞았어요. 네, 정답은 2번. 정말 많이 나오는 시조죠. 500년 도읍지, 고려의 도읍지를 한필의 말로 돌아드니까 산천은 그대로인데 인걸이 없구나. 어즈버, 태평연월이 다 꿈이란가 하노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무상, 망국지안 둘 다 표현될 수 있습니다. 1번, 황진이의 시조라 그랬죠?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 모르느냐. 있으라 하면 이미 있겠지만 구태여 내가 가려고 보내놓고서 이제 와서 그리는 정은 나도 모르겠다.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고요. 다릅니다. 그 다음 3번, 성산문의 시조죠. 수양산을 바라보며 백이숙제를 한탄한다. 왜? 백이숙제는 무슨 나라? 은나라. 근데 주나라가 은나라를 쳐가지고 주나라 곡식은 난 입에도 안 될 거야. 그러면서 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만 뜯어먹다가 굶어 죽었어요. 백이숙제라는 이러한 대신들이 되게 그 지절개에 있는 대신들이 그랬더니 성산문이 이거를 한탄하는 거죠. 그래? 너 여기 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먹었어? 근데 그것도 주나라 땅에 있는 거잖아. 즉 줄여 죽을지라도 채미 고사리를 하겠냐? 그러면 안 된다. 비록 푸세 이런 풀 같은 것도 누구 땅에서 났냐? 주나라 땅 아니냐? 너는 아직 나보다 한참 부족하다라는 거죠. 지조와 절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삼동에 베옷 입고 암혈에 눈비를 맞아요.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죠. 추운 겨울에 막 베옷 입고 덜덜 떨고 있고 배서 불쌍하게 살고 있어요. 안 빛낙도 안 본 주적으로 살고 있는데 구름 낀 볕도 쬐인 적이 없다라는 거는 임금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 벼슬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서산에 해가 지니까 임금님이 승하하니까 그래도 눈물겹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식의 시조고요. 중종의 승하 소식을 듣고 슬퍼합니다. 본인은 안 빛낙도록 벼슬길을 안 하고 살고 있지만 벼슬길을 받은 적, 임금님의 은혜를 받은 적은 없지만 임금님 돌아가시는 건 역시 슬픈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카메라 하시는 분이 이제 멘붕이 왔어요. 힘들죠? 저도 같이 마지막 문제 힘내봅시다.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구운몽에 대한 거죠? 정답은 4번이에요. 구운몽은 이것도 지식적인 문제죠. 당나라를 배경으로 해서요. 중국 일대에 있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완전 지식 좀 심하다 싶어요. 조선시대 아니고 중국이고요. 당나라 시대입니다. 1번 김만중은요. 국민문학론을 제창하신 분이 맞아요. 조선 사람은 조선어로 글을 써야 한다는 게 국민문학론인데요. 요걸 제창하셨고 그 다음에 몽자르 소설은 꿈에 관한 소설이니까 맞는 얘기가 되고요. 현실 있다가 꿈 꿨다가 현실 이건 맞는 소설이죠.
한문구조. 조신설화가 이 소설의 근원설화가 맞습니다. 완전 지식형. 조신설화는 뭐냐면요. 삼국유사에 틀려 있는데 일장충목, 인생무상을 주제로 한 설화예요. 조신설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이러한 설화의 근원이 되고요. 구운몽의 근원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쵸? 아까 9급은 이걸 안 했네. 질문이 있다면 20문제 다 끝났어요.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이 있다면 네이버나 유튜브에 영상 올라갈 테니까 기특한 국어 검색하신 다음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지금 1, 2, 3교시를 연속 4시간 반째 수업을 듣고 있는데 너무 힘들었고 오늘 이 1, 2, 3교시가 바로 며칠 후에 볼 국가직 9급 시험에서 반드시 아마 기출 선지든 뭐든 도움이 반드시 될 거예요. 이건 제가 장담하니까 집에 가서 뒤에 있는 해설지 반드시 복습하십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그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